이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 임차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. 첫 번째는 임대차 계약 해지, 두 번째는 차임 지급 거절, 이 세 번째는 손해배상 청구. 다만 이 누수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러한 권리를 모두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 이 한 사건에서 이 세 가지를 모두 판단한 사례가 있는데요. 한번 보겠습니다.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임대차 계약의 해지에 대해 요건을 이렇게 보았습니다. 첫 번째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누수 사실을 알리고 이 수선을 요구했는지, 두 번째는 이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불이행하였는지, 이 세 번째는 누수로 인해서 임대차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는지, 그러니까 누수를 원인으로 영업을 하지 못할 사정에까지 이르렀느냐를 말합니다. 두 번째는 차임 지급 거절입니다. 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데, 이 대법원 판례도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를 불이행하여 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지장이 있는 상태라면 임차인은 그 지장의 한도 내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하는데, 그 지장의 한도는 단편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조심해야 하고, 이 사건에서 지장이 있는 정도는 이 우천시 생기는 누수 또는 침수의 정도와 위치, 이 상가의 하자 특성, 임대인의 수선 의무 위반 경위 및 대응 수준, 그 밖의 재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산정을 했습니다. 이 세 번째는 손해배상 청구입니다. 일반적으로 누수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영업을 하지 못한 손익, 또는 망가진 시설물 또는 동산에 대한 복구 비용, 도배 비용 등이 있을 것인데, 이 사건에서는 누수로 인해 인테리어 공사가 중단된 사정에 따라 이 시설에 투자한 인테리어 비용, 그리고 임대차 기간 동안 얻을 수 있었던 예상 순수익에 대해서 인정했는데요. 그런데 이 통상의 손해에 해당되는 사정에 따라서 이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 비추어서 임대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60%로 제한했습니다. 결국은 이러한 청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임차인이 누수 사실을 알리고 이 수선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는지, 임대인은 임차인의 수선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에 따라 이 청구권들을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지 이 중요한 기준이 될 겁니다. 이 7, 8월이 장마철이 지나면 이 누수 관련된 분쟁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죠. 그런데 이 임차인 입장에서 누수 관련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. 이 대부분의 청구액은 그 인과관계를 아주 명확히 소명해야 하고, 이 누수에 대한 실질을 판단함에 있어 감정을 해야 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이 중간에 실익이 없어지는 경우들도 자주 있습니다. 결국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차 목적물이 과거에 누수 전력이 있었는지 등을 명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, 살펴본 이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입니다.